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2월 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리플이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지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이런 모멘텀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리플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횡보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살아나줄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이 거시적인 상황과 리플 개별적인 이슈 두 가지 모두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개별 코인들에 관한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타점과 전략, 비중까지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시적인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리플 얘기로 돌아올 건데 우선 저번 주에 미국에서 올해 첫 번째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결이 나왔고 이것보다 그래서 중요했던 게 이후에 이어졌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죠. 여기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3월달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에 있는 역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코인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횡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기대되고 있는 이슈가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이 뉴욕의 커뮤니티 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곳이 또 한 번 20%대 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40% 급락이 나왔고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10% 추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뉴욕의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이후 주가가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은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통적 금융권이 위기를 겪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코인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옮겨오는 현상이 작년에도 일어났었죠. 이 전통 금융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로 코인 시장이 이미 떠올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은 4월에 반감기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루한 횡보장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이 4차 반감기죠. 이전에 있었던 1차, 2차, 3차 반감기 때를 보면 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 한번 빼고 갔던 적도 있었고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한번 뺐다가 간 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반감기를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단기 조정 이후에는 항상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라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오히려 모든 코인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봐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지표들도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 계속해서 하락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냥 일봉 차트를 봐도 이 밑에 보이는 RSI 지표도 거의 과매도 영역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도 최근 연이어서 바닥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다시 채널의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때가 거의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리플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적인 이슈 중에서 소송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작년부터 리플이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여줄 때는 항상 소송 관련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을 때죠. 그래서 최근 나온 두 가지 소송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2년 동안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하게 됐고
또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관한 이 판매 수익 자료도 함께 제출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결과였죠.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소송 관련해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리플의 요청이 기각되고 SEC의 제출 요청이 승인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XRP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존 디튼 변호사가 이 크립토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송 합의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시면 It means that I don't think there's any talks of settlement. 자, 일단 이 부분 바로 결론부터 나왔죠. I don't think there's any talks of settlement. 이 합의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한 거고요. And I've said that for a long time now. They're just not. This is still scorched earth litigation, even in the remedy stage. 자, still scorched earth litigation, even in the remedy stage라고 나와 있는데 scorched earth, 이건 초토화 전략이다, 초토화 전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이 아직 정식 재판이 아닌 이 remedy stage, 구제 단계에서도 쉽게 말해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remedy stage, 구제 단계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가 아닌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이 부분은 증권이라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 SEC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았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o I'm not saying settlement can't happen or won't happen. I'm just saying, updating you all that it's not happening today.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말은 이 합의라는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합의라는 게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오늘 가까운 미래 안에 합의 관련 소식을 듣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그전 기관에게 판매된 XRP 구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plaintiff,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 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이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자,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 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